배드민턴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이 하이클리어입니다. 가장 큰 기술이고 골프로 치면 드라이버 같은 기술이죠. 그래서 저는 하이클리어를 먼저 가르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하늘을 보면서 다닐 일이 없는데 하이클리어는 셔틀콕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동작입니다. 안녕하세요. 민턴닥터 이사부입니다. 하이클리어에 대한 시리즈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여러분의 하이클리어가 짧은 이유가 탄도, 셔틀콕이 날아가는 이 발사각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된다고 했고, 날아가는 방향의 반대쪽에다가 공간을 만드셔서 비거리를 늘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에 강한 회전을 통해서 여기다가 힘을 많이 쓰게 되면 파워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이클리어에 힘을 쓰는 방법 자체가 셔틀콕이 만약 타점 그 뒤쪽 공간에서 빠른 회전을 통해서 멈춰주고 팔이 이렇게 앞으로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이클리어 완성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박자예요. 보통 제자리에 서서 이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레슨 현장에서 이렇게 드려보면 서서는 곧잘 치세요. 그리고 공 소리도 좋고 잘 날아가고요. 그런데 공만 이제 날아오고 시합에 들어가거나 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동작들이 어색해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레슨에서는 코치님들이 공을 이렇게 던져주거나 험볼로 이렇게 쳐드리거나 했을 때도 레슨자께서 공을 잘 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험볼이 아래에서 위로 쳐주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느리게 올라와서 정점에 다루고 다시 내려오는 공을 치시게 되니까 레슨 받을 때는 잘 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이클리어 어떻게 칩니까? 위에서 위로 치잖아요. 그래서 포물선이 이렇게 언더클리어가 아닌 포물선이 이렇게 완만한 게 그려지죠. 속도도 당연히 험볼로 쳐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합에 들어가서는 그 박자를 못 맞추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셔틀콕은 상대방이 드리븐으로 하든 아니면 정상적인 하이클리어를 하든 언더클리어를 하든 모든 하이클리어는 포물선을 그리게 돼 있고요. 포물선을 그린다는 거는 최정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포물선을 그리면 이 정점이 있다. 셔틀콕이 날아가서 정점에 다다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빨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드라이브성으로 공을 치지 않는 이상은 얘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가 정점이라고 치면 여기가 훨씬 길고 여기가 짧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머리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구간이 짧아요. 정점으로부터 떨어지는 구간은 되게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아오는 모습을 보고 나를 지나가서도 저렇게 날아가겠구나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만 오면 벌써 이렇게 머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뒤로 막 밀릴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코트의 길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날아온 모양대로 그대로 날아가면 얘는 무조건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코트의 중앙 정도에 서서 롱 서비스 라인까지 나가는 것만 연습을 해두시면 실질적으로 모든 클리어의 정점은 숏 서비스 라인과 롱 서비스 라인의 중앙 정도의 정점이 생기고요. 최고점에서 한 2m 정도 거리 내에서 낙하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점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움직이셔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공이 시작되면 먼저 움직이셔가지고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상대방이 공을 쳤는데 내가 먼저 움직였어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공이 오면 쭉 가서 정점이 왔어요. 낙하하기 시작할 때쯤에 그때 가서 발로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거리를 맞추고, 그 다음에 팔로 미세 조정을 통해서 하이클을 맞춰주셔야 되는데, 공이 날아올 때 벌써 움직여 버리시니까 낙하 지점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하고 계속 같이 가시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앞에서도 보여드리면 공이 딱 출발하자마자 움직이니까 계속 팔은 빼고 있는 상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보고 있다가 정점에 오면 한 발 정도 빼서 미세 조정으로 이 정도는 다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발을 혹시 잘못 디뎠다 하더라도 팔이 웬만큼은 따라가서 클리어를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셔틀콕의 방향을 먼저 인지하신 다음에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레슨할 때는 보빼떼라고 합니다. 보빼떼. 보고 빼서 때린다. 이런 느낌이에요. 보고 빼서 때린다. 그러니까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고 빼서 때린다. 잘 안 되시는 분은 대부분 이렇게 해요. 빼서 보고 때린다. 빼서 보고 때린다. 클리어, 공이 올라오니까 클리어인 줄 알고 빼서 갔는데 거기가 아니니까 계속 이렇게 치는 경우가 많죠. 계속 보고 있다가 빼서 때린다. 그래서 보빼떼. 자, 보고 빼서 때린다. 자, 보고 빼서 때린다. 우리가 칠 때 보면 자, 보고 빼서 때린다. 예를 들어 공이 짧았어요. 여기 보고 빼서 때린다. 오히려 오른발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공이 짧으면 보고 이쪽이구나 이렇게. 자, 봤는데 공이 뒤에 그럼 발을 빼서 때리죠. 자, 뒤로 갔어요. 빼서 때린다. 자, 보고 빼서 때린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공이 짧았는데 빼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른발을 디뎠는데 공이 있어요. 이렇게 하죠. 뺐는데 이렇게. 그게 아니라 보고 빼서 때린다. 공을 보면 공이 좀 밀렸었다 하더라도 봤어요? 빼고 때리면 충분히 때려집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있네. 발이 늦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보고 빼서 때린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발을 먼저 디디시면 안 돼요. 발을 먼저 디디고 나면은 이미 내 몸의 중심이 셋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중심이 된 상태에서 공이 저쪽에 있으면 계속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왼쪽으로 가도 밀리면 하나, 둘. 그러니까 먼저 보고 빼서 때린다. 시간이 충분합니다. 자, 보고 빼서 때린다. 더 뒤로 가도 보고 빼서 때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이클리어의 타점 또는 하이클리어의 타이밍이 안 맞는 분들은 꼭 이걸 기억하세요. 보고 빼때. 보고 빼서 때린다. 보고 팔을 빼서 또는 다리를 빼서 때린다. 그래서 셔틀콕이 날아오는 그 방향 인지한 다음에 셔틀콕이 최고점에서 낙하하기 시작할 때 움직이셔도 전혀 늦지 않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내가 늦을까봐 셔틀콕이 날아오기도 전에 먼저 뒤로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낙하 지점을 굉장히 많이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을 하다 보면 차라리 조금 늦더라도 한 번에 가서 공을 쳐야지만이 힘의 방향과 손실이 없는데 가면서 계속 수정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쓸 수 있는 힘이 부족해져요. 예를 들면 축구에서 드리블을 할 때 화려하게 막 발재간으로 드리블을 했어요. 드리블하는데 너무 신경 쓰다가 막상 골대 앞에서 슛을 때리려고 하는 찰나에 다리에 힘이 없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쪽으로 나갈 때 어떤 자세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버렸으면 좋겠어요.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 보고 이쪽이야. 빼고 때린다. 자, 근데 먼저 여러분들이 공이 탁 뜨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동작이 뭐냐면 공이 딱 뜨면 이거부터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이렇게 가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미 이 자세를 잡기 위한 힘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몸에. 그럼 이 상태로 힘을 빼고 친다? 쉽지가 않아요. 당연히 힘이 잔뜩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치시는데 어떻게 이게 힘이 빠지겠어요? 힘이 빠질 수가 없죠. 저는 약간 그냥 이런 느낌으로 조금 하기 싫은 사람처럼 좀 서서 그냥 가셔가지고 빼서 때린다. 자, 보면서 가는 거예요. 보면서 가서 빼서 때린다. 이런 느낌이 좋겠는데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자세는 일부러 맞추신단 말이에요. 너무 팔 들고 왼팔 들고 오른팔 들고 이렇게 해서 그죠? 그냥
약간 이렇게 가신 다음에 이 정도에서 빼서 때린다. 자, 그냥 쓱 가셔가지고 빼서 때린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하이 클리어 제가 3편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탄도, 그 다음에 공간, 그리고 회전을 통한 스피드, 그래서 파워 만들어주고, 오늘은 타이밍. 무조건 셔틀콕이 뜨면 최정점에 있을 때까지 딱 보세요. 보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 가셔도 생각보다 늦지 않습니다. 다만 자세를 너무 잡고 가지 마시고요. 준비만 하고 가는 거예요. 준비하고 간 상태에서 마지막 낙하 지점 근처에서 빼서 때려주면 훨씬 몸에 힘을 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자세를 많이 잡고 가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이 자세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릴렉스한 상태에서 그냥 가셔가지고 때리기 직전에 팔을 뺐다가 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거는 그 자세를 잡기 위한 힘들 때문에 오히려 더 경직되고, 그리고 그 경직된 것 때문에 스피드가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는 레슨 정말 많이 받았는데 레슨을 뭐 2년, 3년을 받았는데 클리어가 아직도 짧아.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보면 너무 이 자세를 잡고 계세요. 그냥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우리가 이 자세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은 갑자기 자세를 잡아도 자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하이 클리어를 3편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하이 클리어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고요. 배드민턴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이 하이 클리어입니다. 가장 큰 기술이고 골프로 치면 드라이버 같은 기술이죠. 그래서 저는 하이 클리어를 먼저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가 많아요. 평상시에 하늘을 보면서 다닐 일이 없는데 하이 클리어는 셔틀콕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동작입니다. 그라운드 기술을 먼저 익히신 다음에 서서히 셔틀콕을 조금씩 눈을 들어서 위쪽에 있는 공을 치기 시작하면 배드민턴 정말 쉽게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